안녕하세요. 일요일에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재 바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일단 개정법 6페이지를 펴두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저녁 수업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법하고 최신 판례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 또 일요일 날 오후 저녁 해가지고 형법 개정법하고 최신 판례 정리합니다. 형법 같은 경우는 뭐 개정법 정리할 거 딱히 없고요. 대신 이제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몇 개 좀 보는 거고, 최신 판례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것들, 기존에 막 쟁점 변경한 거 추록도 드리고 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형사법 같은 경우는 판례보다 개정법을 앞에 지금 해놨죠. 그래서 오히려 최신 판례는 형소법이 그렇게까지 막 뭐 기존 거는 막 갈아엎고 하는 식으로 형법처럼 막 중요하게 많이 나온 거 없어요. 근데 대신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형소법이 개정된 게 많아가지고, 또 개정된 게 좀 중요해요. 사회적으로도 이슈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여러분 좀 신경 쓸 게 좀 있습니다. 수험적으로도 반영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개정법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파트, 그 법이라서 개정법을 또 앞에 집어넣은 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개정법부터 그냥 하나씩 바로바로 보죠. 자, 6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2개년 최신 판례여가지고 칼같이 2개년을 끊어도 되긴 하는데 그 전거라 하더라도 좀 중요한 거는 좀 남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2개년이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올해 교재 이런 것들에 다 반영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내용이 약간 중복으로 보는 거 있으면 그냥 리마인드 확인용으로 딱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하세요. 자, 6페이지로 가서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대통령령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형사소송법 부칙 경과규정 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대통령령이나 밑에 있는 부칙 규정이나 7페이지로 가요. 이 7페이지에 있는 수사권 조정 관련해가지고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청법 정리죠. 자, 이름 밑에 있는 시행일자, 개정일자부터 보세요. 지금 이게 형소법 개정이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3번, 4번 넘어가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개정은 20년 2월 4일 개정 그 7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다 기본선 연회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20년이니까. 자, 20년 2월 4일 날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어요. 흔히 말하는 그 수사권 조정, 경찰에게도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수사종결권을 인정한 그 중요 개정이죠. 그게 20년 2월 4일 개정인데, 원래 법을 개정할 것 같으면 이 법을 개정하면서 바로 이 법을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게 원래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이 내용적으로 이제 제 주관적 평가가 좀 들어가는 건 무시하세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내용 자체가 되게 희한해가지고 이게 실무에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애매한 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되게 야심차게 막 홍보해가지고 법도 개정하고 했는데 시행일자 특정이 애매해요. 이게 실무랑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법을 개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때 그냥 시행한다 이렇게 정해버려요. 몇 년 안에 뭐 4년 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희한한 법 개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나서 자 6페이지 위로 봅니다. 20년 2월 4일 날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에 대한 대통령령이 따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뭐 따로 외울 거 그냥 날짜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1조 보세요. 6페이지 위에 대통령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청법 개정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자, 그리고 2조 보시면 형소법 개정은 자, 본문 보세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날짜 정리부터 하면 이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내용도 뒤에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죠.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이게 그래서 재작년, 작년 시험 보신 분들이 은근히 헷갈려 했어요. 이게 시행일자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통령령이 바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개정되고 나서. 자, 근데 2조 단서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다른 개정법은 다 그냥 객관식 한문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는 주관식 사례 기록을 건드리는 게 이거 하나예요.
312조 개정이죠. 검사 피신 조서에 대한 전문 법칙 예외. 자,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312조 1항이에요. 312조 1항 개정 규정 내용이 뭐야? 일단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미 책에서 한 번씩 다 본 거예요. 원래 전문 법칙에 의해 검사 피신 조서는 적법 절차 방식, 실질적 진정 성립, 특신 상태였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사망과 똑같이 적법 절차 방식과 내용 인정으로 바뀐 개정 말하는 거야. 요건이 내용 인정으로 바뀐 그 312조 1항 개정은 언제부터?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자,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가 대통령령인데 또 여기서 안 끝나요? 자, 그 밑에 있는 부칙을 한 페이지에 담아놓은 이유가 있죠. 자, 형소법 부칙 보세요. 부칙 옆에는 옆에 날짜가 지금 어떤 날짜야? 개정법마다 부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소법 법전 펴가지고 뒤쪽에 부칙 파트를 보면 부칙이 여러 개가 있어요. 부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를 봐서 특정을 하는 거예요? 20년 2월 4일 개정법 부칙은 옆에 날짜가 20년 2월 4일이라고 그 법호랑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려는 개정 형사소송법 20년 2월 4일 날 개정된 법에 대한 부칙이야. 그 부칙 1조의 2가 한번 개정됐어요. 자, 밑줄 쳐놨죠? 거기 바로 보세요, 그냥. 자, 1조 2입니다, 부칙. 제312조 1항의 개정 규정은 자, 효력 발생은 언제라고요? 시행은 언제부터? 22년 1월 2일부터 시행이고요. 자, 그리고 그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 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이에요. 자, 주의하실 게 뭐예요? 범행 날짜 기준이 아니에요. 범행 일시가 전이라 하더라도 기소 날짜가 22년 중이면 개정법 적용돼서 적법 절차 방식 내용 인정 요건이 돼. 공소제기 일자가 22년 이전이면 그냥 기존 법대로 적법 절차 방식 실질적 진정 성립 특신 상태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행일자를 먼저 잡는 거죠. 시행일자가 언제라고요? 22년 1월 1일이에요. (22년 1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검사 피신 조서에 대한 전문 법칙 예외 요건을 적법 절차 방식 내용 인정으로 푸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뒤에도 써 있죠? 이전 기소된 사건 같은 경우면 기존 법대로 푼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1월에 본 그 변시 11회 시험 기록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문제 출제자가 이 부칙 개정까지 아예 그냥 문제에 넣어줬어요. 이게 어떤 이슈가 있다고요? 검사 피신 조서에 대한 전문 법칙 예외 판단이 개정법에 따르면 판례가 없어가지고 이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출제자도 그걸 아니까 이번 11회 시험이 일부러 이 부칙 여기 이 내용까지 써줬어요. 혹시라도 수험생들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까봐 이 내용을 아예 그냥 문제에 써줬어요. 써주고 나서 문제 출제를 어떻게 맞춰줬어요? 기소일자를 21년 말로 맞춰줬어요. 그러면 부칙까지 써주고 기소 날짜가 21년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 검사 피신 조서가 개정법에 따른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 법대로 푸세요라고 출제한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었어요. 그 문제도. 그냥 시행일자 체크하고 아 그냥 기존 법대로 풀란 얘기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걸로 나왔고요. 다음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시험은 또 어쨌든 다음 시험도 그러니까 12회 시험도 기존 개정법 전 개정되기 전법 적용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해가지고 개정법이 적용되되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냥 증거 동의해가지고 증거 능력 판단 같은 거 문제로 안 삼고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안 내는 게 정상인데 이제 혹시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지는 이따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시행일자부터 체크하시고, 자, 7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이건 다 이제 여러 번씩 했죠. 기본 강의 1순위 다 한 거잖아요. 자, 20년 2월 4일 날 개정된 형소법과 검찰청법이고요. 자, 아까 검사 피신 조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객관식 한 문제예요. 주관식에 반영될 게 없습니다. 자, 내용 그래도 객관식 한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잘 봐두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개만 잡으면 7페이지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4예요. 한글에서 주요 내용에 한글 4점 써있죠. 끝에서 두 번째 거. 거기다가 별표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이론적으로 의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위에 있는 가번입니다. 일단 객관식을 낼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은 내겠죠. 자, 밑에 거부터 한번 보죠. 4번 보세요.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서류 증거물을 검사한테 송부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자,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끝내면서 기소 불기소까지 가죠. 수사 종결할 권한 둘 다 있었고요. 하지만 경찰에게는 수사 개시권은 있지만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었어요. 원래 형사법 처음 제정될 때는 수사 개시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법 개정 통해 가지고 10수년 전에 한번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개정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거다라고 정리하는 거고. 자, 어쨌든 기존 법에 뭐가 없었다고요? 현장에서 다 지금 막 구르고 막 칼 맞고 하시는 분들은 경찰 아저씨들인데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를 사경이 스스로 했든 검사가 개시한 다음에 다시 사경을 일단 내려보내가지고 1차 수사를 하라고 해요. 수사 지휘권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사경이 수사를 했으면 수사한 결과 범인일 수도 있지만 범인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공소시효가 막 만료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소할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경은 어떻게 돼요?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잖아요. 자, 수사 종결권이 없다라는 게 수사 실무상 어떻게 반영이 돼요? 사경은 수사를 스스로 했든 검사가 개시한 거를 지휘받아 내려받아서 했든 수사를 다 했으면 수사를 하고 나서 설령 이게 기소할 건이 아니고 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종결할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사경은 수사한 결과를 항상 누구한테 올려보내겠어요?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갖는 검사한테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의견서만 띡 붙여가지고 무조건 올려보내겠어요. 그럼 이제 검사가 올려받은 거를 추가 수사해가지고 자기 권한으로 종결하면서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송치 결정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 하나 하면 사경이 그런 식으로 수사한 거를 검사한테 올려보내는 걸 뭐라고요? 송치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송치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신문기사 보면은 사경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런 말들 보시죠. 그게 송치예요. 그래서 송치하면서 막 송치 의견서 같은 게 이제 공소장 쓰는 거랑 비슷한 서류 같은 것도 붙여가지고 올려보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검찰 실무 그 수사 기록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송치 의견서 같은 것도 중요 서류로 보죠. 자, 수사 종결권이 없다와 같은 말이 뭐라고요? 사경은 수사를 일단 했으면 무조건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돼요. 그게 수사 종결권이 없다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드디어 다른 거는 그대로 있고 드디어 누구한테도 뭐가 인정됐다? 이거 막 신문 기사 같은 타이틀에도 잡히죠? 몇십 년 만에 드디어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인정됐다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법을 아무리 뒤져보더라도 어떤 식의 직접적 표현은 없어요. 사경은 이제 드디어 수사 종결할 권한이 있다, 이런 점은 없어요. 법을 그렇게까지 유치하게 직접적으로 규정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경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한 개정법 표현이 방금 읽은 거야. 자, 방금 읽은 거 다시 보세요.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신설 규정이에요.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고 나서, 옛날 같은 무조건 송치였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예요. 그럼 반대 해석입니다. 수사 결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예요? 사경 단계에서 수사를 끝낼 권한이 생긴 거고요. 자, 그 뒤에도 써 있죠? 그 밖의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인정이 안 돼서 송치하지 않는 경우라 좀 써 있는 거예요. 수사 종결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한테, 그러니까 서류만 올려 보내라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45-5 신설 규정에서 지금 이제 주요 내용인 거고, 복습하실 때 뒤에 그 딸려 나오는 조문 원문 한 번씩 맞춰가지고 읽어보세요. 자,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사경이 수사를 했으면 첫 번째,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기존과 같이 사건을 검사한테 송치 결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고요? 단어를 잡으세요. 이제 법적인 표현이 잡혀가지고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어요. 사경 단계에서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거를 이제 법적인 용어가 잡혔어요. 다른 법형은 단어가 잡히거든요. 불송치 결정이란 표현을 써요. 송치 결정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도 가능하게 된 게 드디어 이제 우리 형사 몇십 년 만에 사경한테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없던 거를 만들었으니까 제도 정비가 들어가요. 자, 4번 이하 보세요. 자, 4번 봅니다. 사경은 사건을 검사한테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끝내는 경우죠. 자, 뒤에 이제 절차 객관식용 정리하셔야 돼요. 역시 조문 원문도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서면으로 고소 고발인 등에게 네가 고소 고발한 이 사건 불송치에서 지금 끝나버린 거죠. 검찰 수사 없어요. 그냥 불송치에서 끝내버렸다, 취지 한 줄. 네가 고소한 거 불송치했다, 한 줄이에요, 취지는. 그리고 이유는 뭐야? 왜 불송치했는지 해봤더니 뭐 혐의가 없었다, 이런 거 써주는 거겠죠. 이유를 통지하는 절차 조문이 신설이에요. 자, 이 조문이 뭐에 대응하는지 같이 보셔야 돼요. 객관식리 오지산다면 다른 조문에 엮어서 나오니까 원래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검사의 수사 종결 시 처분 절차 조문 있죠. 검사가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불기소를 했으면 고소 고발인한테 취지 통지해줘라 조문이 있고요. 당연히 고소 고발인이 자기가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가 떨어지면 궁금하겠죠. 왜 불기소인지. 그래서 이유 좀 알려달라고 청구하면 그 이유까지 서면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원래 있었어요. 자, 기존 법에 따르면 모든 사건을 검사가 넘겨받아가지고 다 검사가 불기소하고 하니까 그냥 검사가 고소 고발인에 통지해주고 이유도 알려달라고 이유도 알려주고 끝냈었죠. 자, 근데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가 생긴 거야? 검사가 종결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경이 지금 불송치를 끝내버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 경우는 검사가 고소고발할 때 통지 같은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신설돼가지고 이 경우는 사경이 알려줘라요. 그럼 검사 거랑 비교 정리하셔야 돼요. 검사는 일단 취지만 알려주고 한 줄이 한 줄. 네가 고소한 거 불기소 딱 한 줄이에요. 그리고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청구가 별도로 있으면 추가로 이유를 알려주는 건데, 경찰 거는 뭐야? 그냥 조문 자체에서 취지와 이유를 한꺼번에 통지해요. 요런 것들 이제 객관식에 막 이제 비교해서 장난쳐가지고 낼 거니까 당연히 이제 복습하실 때 검사 거 절차 조문하고 비교 정리하세요. 객관식용으로. 객관식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검사 거랑 비교하세요. 자, 검사가 고소 고발인한테 네가 고소 고발한 사건 내가 수사해봤더니 혐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불기소했다, 취지 통지해주고,
이유 알려달라니까 야, 이 범인 아니던데 혐의 없음 불기소한 거야 라고 통지까지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고소 고발인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측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막 억울해 죽겠는데 검사가 불기소했다니까 불복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제도는 뭐예요? 검사가 불기소 때렸다라고 하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검찰 항고 전치주죠. 항고를 거쳐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해가지고 불기소를 기소로 엎어달라라는 불복 절차가 있잖아요. 그쵸? 자, 거기에 대응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경이 수사한 결과 네가 고소고발한 사건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했다라고 지금 이유까지 알려줬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서상 고소고발인은 분개예요. 자기는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해서 고소까지 한 사건을 검사는 한번 쳐다도 안 보고 경찰이 지금 끝내버린 거예요. 100% 억울합니다. 이거를 다투지 않는 대한민국 고소인은 그냥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4번 들어가죠. 사경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한 수사한 경찰의 소속 관서장이에요. 경찰서장이겠죠. 뭐. 장에게 뭐가 있다? 검찰 항고에 따른 재정 신청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이의 신청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의 신청 효과입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사건 송치가 강제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현실적으로 이의 신청 안 하는 고소인은 없어요. 뭐 이의 신청이 복잡한 절차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괜히 절차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의 주관적 평가는 무시하시고 딱 써 있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 객관식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번으로 갑니다. 자, 아까 4번에서 사경이 불송치할 때도 뭐는 검찰에 올려보내요? 수사기록 같은 건 검찰에 올려보내죠. 자, 그러면 이제 견제책이에요. 4번 보세요. 검사는 사경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거지. 서류를 넘겨받았으니까 서류를 봤더니 야, 이딴 거를 불송치한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법 부당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재수사 요청권이 있어요. 송치 요구권은 아니에요. 그냥 재수사 요청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송치 넘겨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지문이죠. 객관식용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가번 보세요. 자, 나번부터 볼 건데 그냥 조문 원문으로 보는 게 편해가지고 8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개정 전후 표에 개정 전 195조 보세요. 196조 보세요. 두 번째 칸에. 자, 196조 1항에 원래 무슨 조문이 있었어요? 수사관, 여기 검찰 수사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경찰이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독자적인 독립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의 주체인 주재자인 검사의 지휘받아서 수사하는 거예요. 기존 법은 아예 196조 1항에 써 있었죠. 그리고 2항에 그 3항에 보시면 사경리는 또 관의 보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검사 지휘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개정 후 오른쪽을 보시면 위아래 보시면 뭐가 없어요? 기존 196조 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없어요. 지휘권을 삭제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7페이지 나번 가번 보세요. 자, 나번입니다. 이러이런 수사 지휘권을 삭제해버려요. 자, 그리고 삭제하면서 가번입니다. 신설조문이 들어갑니다. 검사와 사경은 수사 등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자, 이게 이론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어요? 원래는 검사가 위에서 사경을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지휘받는 수직적 구도였어요. 근데 지휘권을 삭제해버리고 대등 협력관계, 협력 의무는 대등 관계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검사와 경찰이 대등해졌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개정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 이제 맞춰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번 보세요. 검사는 송치 사건 어쩌고 저쩌고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보완 수사를 지휘합니다. 근데 이제 지휘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규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휘도 아니야. 그냥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제 사경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보완 수사해야 된다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개별 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본 보세요. 자, 검사는 이제 견제책이 들어가긴 해야겠죠. 옛날엔 지휘시켜가지고 다 이상한 짓 날려버리면 되는데 이제 지휘권은 없으니까 개별 절차가 들어갑니다. 법령 위반, 남용 등 의심 어쩌고저쩌고 경우 기록을 넘겨라요. 송부를 요구하고요. 넘겨받은 기록을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이상한 게 있겠죠. 시정조치 요구해요. 그리고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송치 자체 요구권도 있어요. 그래서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이 되게 특이한 거니까 이런 것들 잡아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법 보세요. 이제 지휘권이 없으니까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무슨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같은 사건을 사경도 수사하고 검사도 수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지휘권이 있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안 하게, 네가 하니까 나는 안 할래, 이제 이런 게 되는데 독립성이 강화돼서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죠. 자, 마번으로 갑니다. 동일한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검사가 우선이긴 해요. 사경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요. 이행해야 돼요. 원칙은 검사 우선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끝에 두 줄. 검사가 영장 청구 전 동일 범죄에 대해서 사경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면 사경이 우선해요. 영장을 때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체포영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영장 때려가지고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 구속까지 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구속할 때는 지금 뭐야? 구속 사유를 소명할 만한 수사 기록 같은 게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구속영장을 받을 수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각되고 풀어줘야 돼요. 나쁜 놈이 한 번 체포됐다가 구속까지 청구됐다 풀려면 얘 도망갑니다.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막 신문 기사 나요. 경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 법원에서 구속을 기각해서 뭐 이걸 뭐 제지했다 막 이런 막 기사 나고 막 문책당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영장을 때릴 때는 기존에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걸 전제로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그 구속사유 소명할 기록까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됐다 이런 것들이 다 전제로 깔리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영장을 때릴 정도가 되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요. 수사가 중후반부에 이른 상황에서 영장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경이 먼저 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사경의 수사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행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냥 사경에서 해라라는 예외 규정인 겁니다. 상황을 좀 이해하고 전문 정리가 오래 가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본입니다. 자, 이것도 난리예요. 저의 주관적 평가는 무시하세요. 자, 검사가 사경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한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자, 이 경우가 지금 어떤 경우예요? 자, 영장 청구 발부 절차 배운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가 수임 판사한테 영장 발부를 청구하면 막 구속 같으면 실질심사까지 거쳐가지고 판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물론 발부 안 하고 기각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사경은 뭐야? 이건 헌법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도 못 건드려요. 자, 사경은 직접 판사한테 청구할 권한은 없고 검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해서 발부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요. 사경이 수사하다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검증영장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검사한테 청구 좀 해달라고 판단을 하지만 신청을 했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야 그거 영장 청구해봤자 안 나올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필요 없는데 해가지고 사경의 신청에 의해서 바로 청구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 청구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가 사경의 영장 신청 자체를 기각해버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에서 그 체포 구속 관계 서류 목록 같은 거 볼 때 어떤 서류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그 기록에서 공판 기록 목록 다음 페이지에 체포 구속 관계 서류 목록 있죠? 그 서류 목록을 딱 폈을 때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체포 구속 관계 서류가 목록에
요런 거 있다고 한 번씩 설명했었죠.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이 돼요? 이게 지금 공판기록 목록, 체포 구속관계 서류 목록은 공소장 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공소사실 파악도 안 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범죄로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게 아예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요거 서류 딱 3개만 읽어보면 어떤 판단이 가능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피고인 갑이 수사 단계, 체포는 수사만 나오는 거니까 수사 단계에서 미리 영장 받아서 체포가 됐고 체포되고 나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사경에서 검사로 신청이 됐어요. 사경이 지금 그럼 뭐예요? 이 체포도 사경이 체포한 거예요. 지금 사경 단계 체포거든요. 사경이 체포하고 사경이 이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좀 청구해달라고 검사한테 신청을 했더니 검사가 기각했어요. 판사한테 청구서도 안 내고 그냥 검사가 필요 없다고 날려버린 사안이에요. 여기에 판사 기각이라는 서류가 있고 검사 기각인 서류가 있어요. 판사 기각은 지금 어떤 경우요? 사경이 신청해서 했는지 그냥 검사가 바로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검사가 체포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48시간 내 판사한테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는데 판사가 실질심사 결과 기각한 사안이에요. 기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풀어줬죠. 풀어줬으니까 풀어줬습니다. 검사한테 보고하는 석방 보고서도 뜨는 거예요. 자, 근데 검사 기각으로 뜨는 건 뭐라고요? 사경이 체포해서 사경이 검사한테 영장 청구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기각해버리고 기각했으니까 풀어준 사안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 내가 공소사실 막 안 읽어봤어도 이 3개 서류 이름 가지고 쫙 사실관계가 판단이 되죠.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이거 보고 알고 딱 떠오르는데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딱 파악해가지고 뒤에 보면 당연히 기록 분석이 빨라질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개정법을 와가지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라고요? 사경이 영장 청구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기각을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걸 떠나가지고 아니 지금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는 영감님이 지금 막 기각하고 난리쳤다고 불만이 엄청 팽배하거든요. 자, 근데 기존 법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견제 불복이 없어요. 계속 재신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견제책이 생깁니다. 이 개정법의 취지는 딱 하나예요. 검찰 힘을 빼는 거야. 이 개정법의 입법 취지는 그냥 실질적으로 입법 취지는 경찰의 견제입니다. 저희 4번 보세요. 아니, 4번 보세요.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조문 정리가 쉽죠. 검사가 사경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한테 청구 안 하고 기각해버리면 자, 사경의 불복제도입니다. 어디다가? 자, 지금 지방법원 검사가 이렇게 기각했겠죠? 그럼 상급기관이 어디 계세요? 관할 고검으로 가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 신청이 가능해요. 재정 신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심의기관이 있어야겠죠? 고검에다가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는데 포인트는 이거야. 외부위원회에다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고검이니까 고검 소속 검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위원이니까 막 이제 변호사님 무슨 시민단체 위원이 막 이상한 수사도 모르는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런 나쁜 놈을 영장도 안 때리다니 나쁜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외부위원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뭐 객관식에 장난치는 포인트예요. 내부 검사들로 구성된 이렇게 나면 틀린 질문이에요. 유치하긴 하면 객관식 이제 그런 거 내는 거니까. 자, 거기까지 보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이제 카본으로 갑니다. 자, 아까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요. 원래 사경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사경과 특별 사경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일반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특별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남아 있습니다. 뭐 책에도 없고 근본도 없어요. 자, 카본으로 가서 그래서 196조 1항을 삭제하면서 특별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남기고 245조의 10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따로 만들어요. 조문 위치 정도만 이따 본문 복습할 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카본까지는 생으로 객관식입니다. 이게 뭐 주관식에 낼 게 있겠어요?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이슈여도 여러분들 시험용으로 그냥 객관식 한 문제예요. 자, 근데 타본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건 이제 주관식에 반영이 되죠. 자, 검사 작성 피신 조서입니다.
자, 검사 작성 피신 조서에 대한 전문 법칙 예외가 개정 전에는 312조 1항과 2항이 있죠. 그래서 1항에서 전문 법칙 예외 요건, 적법 절차 방식, 실질적 진정 성립, 특신 상태고요. 2항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정됐다 그래가지고 기존 법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존, 개정 둘 다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과도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객관식 같은 것도 비교해서 푸셔야 돼요. 자,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상 녹화, 여기서 말하는 영상 녹화물이 피신 과정에서 미리 얘기하고 찍은 영상, 전과정 객관적 정황 녹화한 영상 녹화물 말하는 거죠. 영상 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서를 살려가지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보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2항의 보충 규정이죠. 그리고 막 판례 같은 것도 이미 시험에 나온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방법은 영상 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 기계적 방법을 의미하는 거지 통역인이 조사관 등 사람의 말 같은 건 포함도 안 되는 중요 판례 이미 시험도 나왔어요. 객관식 사례 다 나온 거죠. 그 A급 판례도 있고. 자, 근데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됐어요? 적법 절차 방식과 내용 인정으로 요건이 바뀌었어요. 사경 피신하고 똑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법 개정인 게 원래 사망 자체가 체계에 안 맞는 법이거든요. 사망만 유독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하고 나머지 313의 다 실질적 진정성립이잖아요. 사망만 근본도 없고 체계도 없는 조문이에요. 왜? 사경이 하도 예전에 막 독재 정권 때 막 무슨 막 물고문하고 난리 피우니까 위법 수사 방지 목적으로 체계에는 안 맞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증거 능력을 쉽게 날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원래 사망 규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막 대등 형력 관계로 사경의 지위가 올라간 거면 상식적으로 이게 체계에 맞는 법 개정이면 사망을 1항으로 바꾸는 건 말이 돼도 1항을 사망으로 바꾸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무슨 사경의 질을 올리는 게 취지가 아니야. 그냥 검사를 끌어내리는 게 취지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의 주관적 평가는 무시하시고. 자, 요건이 바뀌고 2항이 삭제되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둘 다 20년 2월 4일 개정이긴 한데 얘는 아까 얘만 1항만 22년 1월 1일 시행이었죠. 그럼 1항만 22년 시행이니까 나머지 2항 포함이에요. 2항은 또 21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시험에 이것까지 장난쳐가지고 내리진 않을 건데 그래도 구별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 검사 피신도 사경 피신과 똑같이 내용 인정으로 바뀐 거고요. 이제 검사 피신에 대해서 영상 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보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되고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아까 중요 판례 하나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방법은 이거에 준할 정도의 객관적 과학적 방법을 기계적 방법을 의미한다. 그 판례 있죠. 통역인이나 조사가 된 사람의 진술은 포함 안 돼요. 그럼 그 판례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조문 내용이 어디에 존재해요? 사항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311 사항에 보면은 참고인 진술조사 요건에도 실질적 진정 성립,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 또는 원진술자 인정 또는 영상 녹화물 그 밖에 객관적 방법으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 중요 판례가 이제 2항으로는 출제가 안 돼도 사항으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출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는데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이 개정법 정리가 안 끝나요. 자, 이게 주관식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바뀐 법에 따르면 뭔가 해결이 안 되는 희한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출제가 원래 안 돼야 되는데 또 출제자가 정신이 나와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 최소 방어는 해두셔야 돼요.
자, 무슨 쟁점이 있어요? 그냥 너무 다 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갑을 당해 피고니까 갑에 대한 증거 능력을 따지는 거죠. 갑에 대한 사실인정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사례는 특히 기록 같은 걸로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기록 시간에도 한번 했죠. 그래서 자, 을의 진술을 갑한테 증거로 쓰려고 했을 때 증거 능력 문제예요. 이게 형소법 그 증거 전문 법칙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공범자백의 증거 능력으로 정리하는 거고 기록에서 증거법에서 다루는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을의 법정 진술, 을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 을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 갑과 을의 관계가 공범인 경우와 공범 아닌 경우 나눠가지고 6칸을 채우셔야 돼요. 6칸에서도 쟁점이 있는 부분과 쟁점이 없이 그냥 조문 하나 딱 적용하는 끝나는 것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정리가 이미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중에서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검사 작성 을에 대한 피신 조서를 당해 피고인 갑한테 증거로 쓸 수 있냐 문제예요. 그리고 사경 작성 을에 대한 피신 조서를 역시 당해 피고인 갑에게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이에요. 자, 그리고 뭐 결국은 그리니까 이제 그 전에 뭐도 있어요. 을의 법정 진술도 있죠. 을의 피고인 지위에서 한 법정 진술을 갑에게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냥 쓴 김에 써버리죠. 약간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그리고 왜 6칸이에요? 다시 2개를 쪼개야죠. 갑과 을의 관계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인 경우와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의 경우를 나누죠. 자, 그래서 쟁점은 어디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가 사례 쟁점으로 잡으면 자, 별다른 증인 지위에서 뭐 증인의 자격 막 이렇게 증인이란 말이 안 붙으면 피고인 지위 말하는 거예요. 피고인 지위에서 얘기한 공동 피고인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여기에 대한 판례 태도가 어떻게 돼요? 판례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피고인 지상 법정 진술은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으로 증거 능력 인정하고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의 경우는 증거 능력 부정이죠. 이 세 줄 쓰는 거예요. 뭐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자, 그리고 당연히 판례 태도가 공범이냐 아니냐 가지고 있다 없다 나누는 거니까 제대로 사안포섭에서 결론을 내리려면 일단 뭐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야? 갑과 을의 관계가 윗줄이냐 아랫줄이냐 구별이 돼야 돼요. 그 구별을 위한 법리 기재가 들어가야죠. 이런 건 사례용으로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중요하고 어렵긴 하지만 기본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록까지 풀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판례 쓰고 그 다음 바로 사안포섭이 아니라 법리를 하나 더 써야죠. 공범의 의미 범위죠. 결론 어떻게 돼요? 판례 실무는 총칙상 공범, 필요적 각칙 합동 다 들어가고 다만 서로 싸운 경우와 장불원과 본범인 경우만 공범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까지 쓰고 이제 사안포섭 하셔야죠. 갑과 을은 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지에서 한 어쩌고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 거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냥 쓴 김에 설명한 거고. 자, 윗줄만 쟁점이 잡혀요, 지금.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 조사를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 증거로 쓰기 위한 증거 능력 인정 요건 견해들이 어떻게 돼요? 형식적 피고인주의를 강조하는 일항설과
실질적 제3자성을 강조하는 사항설이 견해 대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사항설로 가서 사항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공동 피고인 전제로 깔지 않고 공범을 전제로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여기 쟁점 키워드가 두 개죠. 적용 규정을 역시 형식적 피고인지 사망으로 갈 건지 실질적 제3자 사항으로 갈 건지. 근데 여기서는 판례가 위법수사 방지 목적 입법 취지 강조해서 사망으로 가죠. 자, 그리고 사망임을 전제로 사망의 이제 요건이죠. 내용 인정의 주체를 누굴로 볼 거냐에 대해서. 이런 거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다 이제 한 거예요. 이건 기록 시간에도 하고 형설 시간에도 한 2번씩 한 거예요. 따로 안 적으셔도 돼요. 다 적혀 있으니까 어딘가에. 자, 내용 인정의 주체를 당의 피고인으로 볼 건지 그 조서의 원진술자인 공범으로 볼 건지예요. 갑이냐 을이냐죠. 당의 피고인 내용 인정설과 원진술자 내용 인정설이 있고 판례는 역시 당의 피고인 내용 인정설이죠. 이건 기록에도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위에는 사료용으로 쟁점이 잡히고 거기에 대한 합판검으로서 판례대로 결론을 빼는 거고 이 뒤에 두 칸은 뭐야? 그냥 견해 대립 없어요. 견해 대립 없는 걸 또 견해 대립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둘 다 312조 사항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증거법 기본 정리예요. 이거 지금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증거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개정법 설명을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개정법이 무슨 이슈가 있어요? 여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이 판례태도 이 논의 자체는 개정되기 전 검사 피신조서 312조 1항 해석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 진정 성립, 적법 절차 방식, 특신 상태를 요건으로 할 당시에 대한 판례태도인 겁니다. 자, 근데 뭐요? 이제 312조 1항 검사 피신조서에 대한 전문 법칙 예외가 적법 절차 방식, 내용 인정, 기존 사망과 똑같은 내용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야? 바뀐 개정법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판례는 개정 전법에 대한 판례지 개정된 법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어요. 지금 법이 올해 1월 시행이면 대법원 판례가 이슈가 일단 되고 거기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례가 나오려면 최소 6개월 몇 년이 걸리거든요.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부분은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고 이게 무슨 이슈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개정법 하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기존 법대로 기존 법 법리 이 논이 그대로 적용돼서 그냥 사항 적용된다라는 견해도 가능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냥 종전 쟁점 그대로 논하고 종전 판례는 개정법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돼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사항이 적용된다는 결론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 어떤 결론이 가능해요? 지금 개정된 1항 내용이 내용 자체가 뭐랑 똑같아요? 사망으로 바뀐 거죠. 사경작성 피신서 똑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논의가 가능해요? 이제 이쟁점에 대해서도 기존 논의는 없어진 거고 내용 자체가 사경 피신 내용 인정은 똑같아졌으니까 요거를 갖다 쓰자 가능해요. 그쵸? 요거를 적용하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 논의를 써주고 이제 사경 피신 조서에 대한 논의를 그냥 말만 바꿔서 써주고 그러니까 1항설 사항설이 되고 1항 적용을 전제로 당해 피고인 내용 인정설이야. 쓸 것 같으면.
자, 두 가지 해석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답은 없어요. 답이라는 게 판례 태도예요. 결국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지금 교통정리 해주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올해 지금 시험도 이게 이쪽으로 하면 사항이니까 원진술자 을의 실질적 진정서류 인정이 필요해요. 지금 아까 갑을 예로 들면. 근데 지금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해 피고인 갑의 내용 인정이 필요해요. 이게 완전 전문 법칙에 왜 그 증거능력 판단하기 기록 같은 데는 완전 길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록 시험이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 기록 시험도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동 이게 나왔거든요. 증거 부동의 전제로. 근데 이거 출제자 나는 거죠. 출제자가 이거를 22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걸로 해가지고 개정법적으로 출제하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풀고 또 결론이 일치하면 그냥 내도 되는데 이게 결론이 다르잖아요.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올해 10일의 변시, 올해 1월 시험에서 출제자가 어떻게 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부칙까지 직접 써주고 혹시라도 부칙 공부 안 하고 온 수험생들이 있을까봐 그 출제자의 간곡함이 느껴졌어야 돼요. 부칙까지 그냥 대놓고 써주고 공소제기 일자리 21년으로 내줬어요. 그러면 요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존에 공부한 대로 그대로 풀어라 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정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내면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이상한 아저씨들 하나씩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수험적으로는 기록은 웬만하면 안 나올 거고 아니면 증거동 해버리면 되죠. 개정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증거능 판단은 기록에 낼 수도 없고 기록은 실무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신뢰는 가져도 되는데 이제 사례 시험에서 혹시라도 미쳐가지고 나오면 최소한의 방어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사례 쟁점을 어떻게 쓸 건지만. 자,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자, 요게 나왔을 때요. 개정법 시행하에서 요게 나오면 이논이 있죠. 기존 논의 학판검을 그대로 쓰고 사항설이 타당하다까지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만 추가로 붙여줘요. 이러한 검토, 판례 태도는 내가 타당하도 된 사항설 논의는 20년 2월 4일 개정되고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312조 1항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한 문장만 붙여주시고 그냥 사항대로 푸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방어에 안 나올 거긴 한데 혹시라도 출제자가 약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면 딱 그 정도로 방어해서 한 줄 붙여주고 그냥 사항 요건 소개하고 끝내면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버전이에요. 자, 좀 그래도 내 논리를 보여주고 싶고 좀 더 꼼꼼하게 쓰고 싶다. 시간도 허락되고라고 하면 종전 논의는 간단히 판례 태도 정도만 소개해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검사 피신 조서에 대해서 종전 판례는 312조 사항설의 입장에서 판시하였으나 역시 똑같이 20년 2월 4일 개정되고 22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적법 절차 방식, 요건 120면 되죠. 법정에서. 적법 절차 방식과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바 종전 사경 조서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로 바꿔주고 여기에서 논할 학판검을 그대로 써주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당해 피고인 내용 인정으로. 근데 최소 방어용인데 두 번째는 말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첫 번째 버전으로 가시면 돼요. 뭐가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냐면 지금 이제 개정법 되거나 출간된 교수님 책을 보면 노수환 교수님은 이쪽으로 쓰셨어요. 책을 이제 개정법 반영해서 바꾸실 때 이창은 교수님은 이쪽으로 써놔요.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학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글 쓸 때 학설. 노수환 교수님이 이쪽을 지지하시는 거고 이창은 교수님이 지금 이쪽을 지지하고 있어요. 둘 분 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근거는 아까 제가 그냥 말한 정도야. 내용이 각기 바뀌지 않았냐? 아니 기존 것도 똑같지 않냐? 실질적 제3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판례를 기다려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판례 나오고 실시되는 모든 국가시면 다 출제해요. 선택형 주관식 다 불문하고. 근데 아직 판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 정리는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사례에 나오면 제일 쉬운 걸로 그냥 가세요. 그대로 쓰고 마지막 한 문장만 붙여주세요. 개정법도 이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써주고 그냥 사항으로 써버리시면 돼요. 레퍼런스는 있어요. 이창 교수님이 그걸 지지하시니까.
이제 내면 안 돼요. 안 나올 거긴 한데 혹시라도 나오면 방어하는 겁니다. 이게 또 막 A급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것도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맞다 틀리다 문제가 없으니까 원래 출제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좀 이상한 특히 모의고사 같은 데도 이런 거 언급될 수도 있어가지고 모의고사가 아직 80이 남았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뒤에 있는 원문 같은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갑니다. 이 형사법 개정되면서 검찰청법이 같이 개정됐죠. 자, 여기서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자, 밑에 그 밑줄 부분에 두 번째 부분 보세요. 쭉 세 줄 밑줄 그어져 있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가요. 자, 이거는 밑에 표로 보죠. 자, 개정 전 4조 1항 보세요. 검찰청법이니까 검사 권한 규정이에요. 자, 4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어요. 자, 그리고 1호 보세요. 자, 간단한 것부터 볼까요? 2호 보세요. 원래는 범죄 수사 관련해서 사경 지휘 감독이었는데 이제 일반 사경 지휘권은 폐지됐고 특별 사경만 남으니까 오른쪽 개정 후 보시면 2호에 이제 사경이 아니라 특별만 붙죠.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 자, 다시 1호가 중요합니다. 개정 전 1호 보세요. 검사는 직무 권한이에요. 범죄 수사, 공소 제기, 재기한 공소 유지. 왜? 공소 취소 권한 있잖아요, 검사한테. 자, 그리고 이 범죄 수사에 어떤 제한이 없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없어요. 자, 근데 개정 후 2로 보세요. 단서가 추가예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가, 나, 다에 한정해요. 그러면 이거에 써 있는 말고 다른 범죄는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안 돼요. 수사 개시도 안 돼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검사에 귀찮으면 지휘권 발동해가지고 사경한테 수사 개시 시키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휘권도 없잖아요. 그럼 검사가 범죄를 인지를 하더라도 이 가나다에 벗어나는 범죄면 수사 개시가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좀 이상한 개정이에요. 자, 그 대신 어쨌든 가, 나, 다목 정도는 객관식용으로는 정리해 주세요. 다 객관식용이에요. 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20년 2월 4일 개정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미 기본서에 다 반영돼 있고 한 번씩 다 설명했던 거예요. 딱 리마인드만 하시고 대신에 주관식용 아까 방어하는 정도만 추가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끝나요. 형소법이 계속 개정돼요. 이 엉망으로 개정을 한번 해두니까 이 부속법령 이 사후 정비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몇 번 더 개정되는데 15페이지부터 좀 쉬었다 가죠. 쉬었다가 1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